자, 이제 이렇게 대비하러 가겠습니다. 정유민 차장님, 오늘 네. 어떻게 준비해 볼까요? 김영민 좀 예리하네요. 왜요? 반도체 소부장을 탁 던지고 갔는데 오늘 그 종목들이 많이 던져놓고. 오를 것 같네요. TSMC가 쏘아 올린 지금 반도체의 어떤 화두, 여기 또 인텔도 어제 주가가 4%가량 지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뭐 7%대, 램 마이크론 리서치, 테크놀로지도 이제 뭐다 그렇죠. ASML, 반도체 뭐 난리예요. 마이크론 반도체의 날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우리는 넙치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 아니, 그러니까 뭐 좀 그런 카톡이 것도 여기저기서 있다더라. 오네요. 네, 그런 것도 있다더라 네, 네. 정도만. 자, 이렇게 대비하라. 네, 제가 좀 이제 스마트카, 뭐 자율주행차를 우리가 이제 바퀴 달린 이 스마트폰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어제 제가 이제 타이어가 좀 마모가 심해서 이제 타이어를 갈다가 문득 생각이 났는데 바퀴가 없으면 그냥 스마트폰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문득. 네. 굴러가야 되면은 바퀴가 네. 달려야죠. 근데 이제 이 타이어 업체들의 주가를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뭐 이 좀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이렇게 뭐 전선뭉치 이런 데도 막 상한가를 가는 마당에 네. 의외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타이어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많은 합성 이런 화학물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제 뭐 합성 고무부터 해서 타이어 코드 들어가고 뭐 카본 블랙, 우레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 요즘 이런 원료들이 굉장히 좀 물량이 달릴 정도로 지금 되게 타이트해져 있는 그런 이제 이 화학 제품이 지금 수급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앞바퀴만 2개를 갈았는데 그 작년 9월 정도에 뒷바퀴를 가고 똑같은 타이어를 했는데 가격이 조금 올랐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뭐 타이어 쪽도 이 첨단 기술을 만날 거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자율주행차는 아시다시피 이제 자동차 전체가 사실상 오감을 다 느껴야 되는 하나의 센서 덩어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서는 이제 시각적인 데이터 쪽에 뭐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비중을 많이 좀 실어서 봤었죠. 뭐 카메라 모듈이 어떻고 뭐 계속해서 이제 카메라 쪽 뭐 이런 좀 시각적 데이터 처리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좀 갖습니다만 물론 이제 자율주행차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좀 핵심이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 자동차는 에너지를 동력화시켜서 이 바퀴로 구동을 지어야 결국에는 이제 사람을 실어 나르는 물건을 실어 나르는 이제 그 목적을 가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 그렇죠. 있는 게 이제 스마트카일 뿐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기계적인 구성의 완성도의 마지막 단계는 이제 이런 좀 타이어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타이어는 특히 이제 자율주행 스마트카 쪽으로 가게 되면 그냥 이제 일반 고무 덩어리가 아닙니다. 이 노면 환경 그리고 뭐 날씨, 뭐 또 주변의 어떤 외부적인 그런 변수를 타이어가 알아서 감지를 해서 이쪽으로 소프트웨어 쪽으로 전달해 주어야지만 이 자동차 자율주행이 이제 정상적으로 좀 돌아갈 수 있는 뭐 마지막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실제로 보시면 이제 뭐 눈길이나 빗길, 뭐 네. 또 뭐 야간 주행이나 약간 뭐 비포장 도로 뭐 이런 데도 이게 타이어 쪽의 센서가 그런 걸 느끼지 못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이어 업체들도 이제 스마트 타이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서 이쪽 자율주행 쪽으로 이제 접목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또 어제 제가 몇 군데를 좀 찾아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까 그런 그 화학 업체들의 그 수급도 굉장히 타이트해요. 요즘에 롯데케미칼, 뭐 금호 쪽도 그렇고요. 금호석유도 그렇고 뭐 이런 화학자 들어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빨리 달리고 있는데 이런 좀 이제 가격 인상에 그런 좀 명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 타이칸이라는 이제 그렇죠. 포르쉐의 상징성이 있는 전기차. 거기에 들어갔는데 한국 타이어가 또 들어가고 미국에 있는 좀 뭐 테슬라 모델, 테슬라의 상용차 전기 상용차에도 한국 타이어가 좀 들어가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무시하지 못할 부분이 아닌가. 근데 정작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타이어보다는 뭐 미쉐린, 네. 뭐 피렐리, 뭐 컨티넨탈 이런 걸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스마트 타이어 쪽도 한국이 굉장히 앞서 있다. 이런 부분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한국 타이어 앤테크 그냥 한국 타이어라고 할게요. 네. 한국 타이어와 이 효성 첨단 소재의 이 관계, 그렇죠? 이제 이 타이어 코드를 만들어주는 효성 첨단 소재와 한국 타이어 뭐 요 이제 라인업을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금호 석유와 금호 타이어를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금호 타이어는 금호 아시아나가 아니라 이제 중국계 자본 PEF가 들어와서 이제 대주도 있는 쪽인데 일단 금호 타이어, 금호 석유 이런 쪽으로 좀 보셔도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타이어 코드 쪽으로 보면 이제 코롱 인더라는 기업도 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렇게 대쉬라고 되는 건 이제 연관성이죠. 밸류 체인의 가장 앞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이따가 개장 후에 9시 20분에 저희 그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 나오는데 IT 센서 쪽인데 오늘 단독으로 습득한 내용들이 있다고 합니다. 기대 많이 좀 해보셔도 되겠는데 그와 관련된 그러니까 이 타이어와 스마트 타이어. 네. 타이어도 진보를 하는군요. 하여튼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겠죠. 이게 매번 마른 아스팔트길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눈길, 빗길,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뭐 비포장 도로 이런 것들이 타이어가 센서화가 돼서 이 중앙 처리 장치로 보내주지 않으면 그냥 미끄러서 나가버리는 거죠, 자율주행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지금 진화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따가 9시 20분에 이영수 대표 나오면은 이 스마트 타이어와 관련된 단독 그 습득 취재는 저희가 그렇고 매일경제TV 저희 아침 출발의 오늘의 증시, 이 출발 오늘의 증시에서 단독으로 알려드릴 기업이 있다고 하니까 이따 9시 20분에 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대비하라. 두 번째 가기 전에 신민영 아나운서 잠깐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관심 리스트 상위 기업들이 무엇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죠. 개장이 이제 한 12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경민 차장님, 또 하나의 그 어제 특징 시장에서 관심적인 부분으로 등장한 쪽이 있어요. 네, 보시죠. 시장은 어제 관심이 좀 강하게 좀 나왔었고 앵커께서는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좀 관심을 주고 있는 것이 이제 에그플레이션, 식량 자원이 인플레이션을 타고 폭등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이제 경고와 전망을 좀 동시에 주고 계시는데 전 세계적으로 다. 이게 좀 테마를 타고 좀 엄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속보가 많았는데 월드워미터의 자료에 하면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섰네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요인도 어떻게 보면 노동력의 감소일 수 있죠. 에그플레이션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또 코로나의 또 이제 원인이 됐던 걸로 좀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혹자들은 인구가 줄어서 수요도 준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공급이 타이트해지는 거니까. 그렇죠. 공급 측면은 또 수요가 줄지도 않아요. 또. 수요가 크게 줄겠습니까? 먹어야 되기 때문에. 뭐 말 그대로 이제 의식주 중에 가장 중요한 뭐 다른 거 없어도 불편해도 살 수는 있습니다만 음식 없으면 못 사는 거니까요. 그렇죠. 요즘 그 가정에 이제 거주하시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한 번 밥을 집에서 이렇게 식사를 해 먹고 뭐 고기도 우리 이제 많이 먹잖아요. 돼지고기, 삼겹살, 한국인의 대표 먹거리. 근데 이게 한 번 집에서 먹기 시작하면은 패턴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힘듭니다. 저도 뭐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답답해서 좀 한두 번 시켜 먹다가 이제 시켜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한정적이잖아요. 이거 매일 뭐 중국집 짜장면만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족발도 한두 번이지.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정 간편식으로 이제 마트 가서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보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진화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돼지고 육개 육개 가공 업체들 또 양돈, 사료 이런 쪽이 막 들어가는 거죠 지금. 어제부터 뭔가 좀 강한 흐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또 국제 곡물가 또 올랐죠. 종자, 비료, 뭐 사료, 뭐 이런 쪽으로 그다음에 이제 육개와 양돈 농가에 필요한 뭐 물론 설비까지 뭐 이런 뭐 트랙터도 요즘엔 자율주행으로 간다 뭐 이런 것까지 연결이 좀 되고 있어서 어쨌든 에그플레이션이 지금 이런 제가 기대했던 거는 대형주로 올 줄 알았는데 테마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가볍게 테마주를 하시자고 해서 제가 그걸 알고 준비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쪽이 상당히 좀 가볍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거지 않아요. 관련된 이슈는 테마라기보다는 올 한 해의 계속 모멘텀일 겁니다. 우리 매일경제TV에서 매번 이 코너에서도 강조를 먼저 드리잖아요. 이거는 뭐 꺼진 불도 다시 보자처럼 자주 강조를 드려도 지나침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그래서 가보죠. 이제 대형주가 왜 이렇게 안 오를까 생각을 해봤더니 비싼 원료로 뭐 물론 이제 환율 때문에 조금 뭐 이득 본 건 있습니다만 비싼 원료를 수입하는데 지금 약간의 이제 국가에서 지정한 생필품 몇 개로 좀 특히 이제 라면 같은 경우 이런 게 이제 가격이 묶여 있다 보니까 비싼 원료를 가지고 와서 정해진 가격에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일부 종목들이 상당히 좀 답답한 특히 이제 대형 음식료 쪽에서는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시장의 관심사도 사실 그 SPC 그룹 그러니까 이제 샤니 파리바게뜨 그룹에서 빵을 예를 들어서 1,500원짜리 빵을 10만 개를 팔아야 매출이 1억 5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규모 단위가 이제 일반의 IT와 뭐 이런 뭐 바이오와 이런 단위랑은 매출액이 올라가는 게 좀 더딜 수밖에 없다라는 뭐 그런 측면도 지금은 조금 가미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가격 전가를 함부로 못하는 그런 대형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가격 인상이 좀 절실한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이제 국가에서 뭐 정해진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함부로 가격을 못 올리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는 좀 딜레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테마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선별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성향적으로 이렇게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보시면은 이제 어제 막 강세가 나왔게 뭐 농우바이오 같은 또 네. 이제 종자 업체들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최근에 또 다시 기업 분할을 이제 해서 좀 들어왔던 이제 사료의 또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이지바이오 뭐 이런 쪽도 어제 좀 강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테마로 접근할 이슈는 아닌데 우리 시장의 자극은 테마주로 왔으니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계속해서 움직일 가능성은 좀 있다고 좀 이 생각이 투자자들 들어요. 대중의 관심이 굉장히 접하기 쉬운, 네. 인지하기 쉬운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더 많이 네. 저기 하시는 것 그리고 같아요. 중국에서 이제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이제 많이 이제 살처분을 했다가 최근에 네. 다시 뭐 전 세계에서 30% 40% 정도의 어떤 돼지고기 그 이제 뭐랄까 수요가 있는 나라가 중국이다 보니까 지금 엄청나게 또 이제 돼지 쪽을 많이 키우기 시작하다 보니 네. 이제 이 사료에 들어가는 이제 뭐 라이신 뭐 이런 것들 생산하는 CJ 제일제당 이런 종목들이 좀 다른 대형주에 비해서는 조금 더 올라가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뉴스에는 뭐 이 술이죠. 네. 뭐 주류? 쪽에 가격 인상이 임박했다라고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제 음식료 쪽의 대형주로 보실 거면은 CJ 제일제당이 무거운 종목입니다만 그 무거움의 힘을 좀 보여주는 그런 상황으로 지속성을 좀 보일 것 같고 또 가정 간편식도 뭐 넘버원 뭐 비비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 없습니다. 네. 지금 뭐 한두 개 있는 회사도 다 인수해 버렸고 CJ 쪽에서 그런 것들 생각하면 CJ 제일제당의 모멘텀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매우 높고 하이트진로도 뭐 우스갯소리로는 자율주행의 최대 수혜주라고 보기도 하는데 테슬라라고? 예. 네. 뭐 넘어갔네요. 금요일이라고 넘어가시는 네, 거예요. 뭐 그렇든 하이트진로 좀 볼 수 있고 조금 가볍게 볼 수 있는 종목은 이지바이오. 이것도 이지바이오. 사료 쪽에 좀 더 집중돼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볼 수 있고 좀 끼 있는 종목으로 본다 그러면 아시아 종묘 이런 종목까지도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여기 이제 사료 비료 업체도 이제 또 들어가는데 비료도 있죠. 근데 경농, 비료가 조미 뭐 그 남해와. 이제 남북 경협으로 이제 한동안 묶여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첩첩산중으로 이게 좀 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비료 쪽도 뭐 그런 것들만 좀 감안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뭐 충분히 이쪽에 뭐 테마주 아닌 테마로 뭐 좀 매매는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뭐 식음료라든 음료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식이라고 하는 먹어야 되는 부분은 좀 이렇게 자꾸 되뇌이면서 네. 올해는 먹을거리가 상당히 자극을 받는다. 저 다 보기는 어렵고 오늘 또 압축 네, 저는 CJ 제일제당 보고 싶습니다. CJ 제일제당 대형주로. 압축을 해서 그리고 대형주니까 소형주로 본다면 아시아 아시아 종목 종목까지. 같이 좀끼 있는 종목 이렇게. 그렇게 좀 보도록 하고. 자, 반면에 바이오는 어제 완전히 조금 시끄러웠어요. 네, 그죠? 시끄러웠죠. 셀트리온은 자료가 나오고 주가 하락폭이 너무 컸고 네. 거칠게 떨어졌고 그다음에 우리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많이 얘기했는데 그것도 뭐 심드렁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채권 금리가 물론 이제 채권 10년물 금리가 시장의 요구 수익률을 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많이 이제 준용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모가 커지는 상황에 온다 그러면 이렇게 바이오 같이 장기 성장성을 현재 가치로 끌어다 놓는 이제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둔감해지는 이제 그런 시점이 좀 오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그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이제 기관들이 바이오 특히 의학 쪽을 상당히 많이 줄이는 그런 수급이 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어요. 좀 상당히 좀 안타깝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이제 거의 다 매도는 나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 12월 달에 1월 달에 좀 좋을 그런 기대를 통해서 제약과 바이오 종목을 매수를 했었던 기관들이 지금 이제 매도를 쏟아내면서 그동안에 수급이 좀 안 좋았었던 것들이 좀 반영이 좀 됐었는데 이제 그 매물이 거의 다 말라간다. 거의 다 나오기 거의 다 나왔다라고 좀 봤을 때는 저는 뭐 이번 주 정도만 지나면 바이오도 이제는 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 오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악재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 제일 우려되는 건 수급이잖아요. 네. 3월부터 다시 공매도가 재개가 될 건지 네.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은 수익 실제 데이터들이 좀 못 미진한 이 네. 바이오가 공격 대상이 되는 건 아닌가? 이래서 조금 그런 부분도 있죠.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그거는 그래서 이제 다시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면서 리얼한 실적이 나오는 특히 이제 반도체나 IT는 접근성은 그러니까 내용은 모르겠지만 네. 수치가 잘 나온다고 하니 이런 쪽으로도 오히려 많이 보시는 것 같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바이오는 수급적인 그런 좀 비우호적 환경이다라는 게 뭐 CFD 말씀도 드렸고 기관의 매도 뭐 이렇게 좀 두 축에서 매도가 좀 동시에 나오다 보니까 매수세가 다 뭐 지금 뭐 자동차 또 IT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요. 그런 좀 수급 공백이 좀 마찰을 빚고 있다. 근데 거의 다 끝나가는 국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삼성전자의 모바일 언팩 일종의 네. 연리 행사였지만 베일을 벗은 갤럭시 S21이 나왔습니다. 네. 전문가급의 AI 카메라 그리고 또 역대급 프로세스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뭐 대충 우리는 예상은 좀 했던 부분이긴 한데 아무래도 카메라 기능이 많이 강조가 된 것 같죠. 네. 그리고 지금 밤사이 나왔었던 가장 그 좀 이렇게 딱 와닿는 뉴스 두 가지는 제가 그거를 조금 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네. 삼성이 자체 프로세스를 쓰잖아요. 엑시노스. 그렇죠. 예. 네. 그거를 좀 쓴다라는 점과 그리고 이미지 센서를 40% 가격이 인상된다라는 게 좀 들어온다면 이제 삼성이 이제 역시 하드웨어를 거의 이제 다 장악을 해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또 밤사이에 반도체 장비주들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네. 오늘은 좀 코스닥에 있는 소부장 반도체 쪽이 좀 강세를 좀 들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네요. 그러네요. 특히 이제 딱 한 종목을 보면 테스나 같은 종목이 역시 테스나. 이미지 센서에는 가장 또 삼성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은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뭐 동시 효과도 상당히 좀 네. 이제 좋은 분위기로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보입니다. 네. 자, 일단 동시과 접수 상황 보면은 지금 조심스럽지만 일단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라도 바이든의 그 부양책이 발표가 된 이후에 미국 주가지 선물이 조금 지금 반응을 약간 하고 있고 플러스네요. 뭐 본장 개장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경향으로 이제 우리 아시아 쪽도 일단은 뭐 정책 관련된 뭐 그린 에너지 또 네. 뭐 이런 쪽 뭐 ESG 관련된 소위 말하는 그런 종목들도 지금 동시 효과에 좀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으니까 네. 뭐 개장 후에 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자, 개장을 조심스럽게 이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호가들이 쭉 들어오고 있는데 어제 역외 환율은 뭐 그냥 보합성도 수준이라서 오늘 환율은 큰 변동 없이 출발할 것 같습니다. 자, 개장 호가 보고 다시 진입합니다.